안녕하세요. 포티넷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이연아입니다. 저는 포티넷에 조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포티넷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 웨비나 지금 시작합니다. 옆에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포티넷에 떠오르는 이야기꾼이시죠. 이창훈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네,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꾼인가요? 네, 떠오르는 이야기꾼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와 포티심을 이용한 위협 헌팅인데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시큐어 액세스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앞서 주제가 좀 어렵죠.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중소, 그다음에 중견 기업들의 조금 유용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네트워크 가시성과 그다음에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운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큐어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데모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한마디로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이를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군요. 구축, 운영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최근 네트워크 운영과 최근에 핫한 보안 트렌드인 위협 헌팅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김기영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름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IT 혁신에 대한 과제를 많이 안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다 컨피그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태까지 계속 늘어난 장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단순 노가다 작업이 너무 많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보안을 하려면 모든 솔루션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각 솔루션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이 솔루션별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제 적용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지도 확인이 어려워서 이게 제가 진짜 제대로 보안을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사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모든 네트워크, 즉 IT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쉽게 보안이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이 적용될 수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크고 심각해지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2달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네트워크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지사에서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 멀리어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사에서 발생된 그러한 보안 위협이 본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각 지사마다 다 퍼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회사 네트워크가 아예 운영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까지도 이제 마비가 돼서 아주 큰 피해를 이제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최근에 장비에 대한 성능이 발달이 돼서 사용자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별로 크다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보안의 위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이 됐을 경우는 보안 침해라든지 보안 사고라든지 랜섬웨어 감염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핵심 사항이 되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좀 재미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IT 담당자들, 지금 보안 담당자라는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고민을 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뭐 메비우스에 띄네요. 이거 결국 돌고 돌아서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 IT, 즉 네트워크 담당자란 보안 담당자들이 정확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을 이제 보시죠.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스위치나 무선 AP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이제
그 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비의 IP 어드레스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가 몇 대가 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많아지게 되면 좀 이제 어렵게 되죠. 그 장비 설정을 왜 하게 되냐면 좀 더 친숙한 GUI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반면에 포티넷이 제공하는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을 같은 경우는 스위치나 무선 AP에 앞서 이제 보셨던 것 같은 일일이 그 IP 어드레스 같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비에 그 전원 케이블하고 그 UTP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명 그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뭐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면 좀 더 좋은 점도 더 있을까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보다 쉽게 확장할 수 있게끔 그 도와주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장비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고 그냥 장비만 꽂게 되면 이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큐어 액세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제 제공해서 그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가시성을 이제 확보를 해주게 되고요. 또한 각 장비별 접속에 의해서 제어하고 관리가 아닌 포티 게이트에서 이제 스위칭이라든지 무선 인프라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 CLI라는 즉 그 커맨드 명령어 체계가 아닌 그 GUI 기반으로 이제 그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도 그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서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을 쉽게 세우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럼 원래 동일한 정책을 뭐 쉽게 세우기가 좀 어려웠나요? 이거는 이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모두 이제 동일하게 그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그 일관성 있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정책을 따로 가져가고 무선에 대한 보안 정책을 따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 이제 포티넷 그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시게 되면 유선과 무선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를 이제 구축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하나의 그 대시보드 상에서 모든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장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럼 일일이 IP를 하나하나 입력해가면서 작업할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구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큐어 액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티넷이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위한 핵심 장비인 포티게이트 UTM이 있습니다. 그 포티게이트 UTM에는 차세대 방화벽과 유텐 기능을 이제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서 좀 더 이제 안전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무선 랜 컨트롤러하고 그 스위치 컨트롤 또한 이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거나 그 유선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무선 AP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선 AP에도 이제 별다른 설정 없이 전원과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포티게이트에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그 무선 네트워크를 바로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AP가 이제 몇 대가 되더라도 쉽게 빠르게 장비를 이제 구축하게끔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뭐 몇 대가 되든 정말 상관이 없이 다 네, 쉽게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유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도 이제 앞서 무선 AP 같이 그 별도의 장비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비를 그 전원을 이제 공급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연결하기만 하면 그 포티게이트에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그 유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이제 마찬가지로 몇 대가 되더라도 쉽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끔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게 됩니다. 진짜 단축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무선 네트워크와 이제 유선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포티 AP 및 포티 스위치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접속해서 구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장비하고 그 포티게이트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포티게이트와 연동을 하게 되면 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스위치
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무선 AP 같은 경우는 무선인의 이제 보안이 가미된 AP로 동작을 하게 돼서 그 네트워크 구성을 보다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먼저 그 유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화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구축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몇 대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용자라든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즉 기기들이죠. 기기들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예지를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제 환경에서 보이게 되는지, 실구축 환경에 접속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포티 게이트와 포티 스위치가 연동이 돼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제 연결된 상태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스위치에 연결된 사용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 기기 외에 다른 전산기기, 뭐 예를 들면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마우스로 아이콘 위에 이제 가져가게 되면 단말기의 정보도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상태를 이제 표시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스위치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이제 끊어졌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콘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알려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리자는 이 장비에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즉 이제 디바이스 탐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자동 인지하고, 그 다음에 탐지된 이 스위치나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인가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별도의 장비에 대한 개별 설정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티 게이트, 즉 방화벽 중심으로 해서 스위치의 연결 상태를 토폴로지로 자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솔루션은 거의 없고요. 포티넷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상황이고, 각 네트워크 장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어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게 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스위치에 이제 연결된 단말기 종류하고 그다음에 트래픽 현황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스위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 그래프를 이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스위치의 몇 번 포트가 어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각각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은 스위치마다 각각 다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다 다르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스위치에 유선 프린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사용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위치 포트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 색깔로 또 이제 표시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실제 이 스위치에 어떤 포트가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려주게 됨으로써 전산 담당자가 실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즉 이제 렉이라든지 MDF실 뭐 이런 전산실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스위치에 어떤 포트가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포티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무선 AP를 유선 네트워크에 추가한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 이제 무선 AP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서 이제 스위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티게이트에서 무선 AP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연동이 돼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에 각각 연결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 연동에서와 같이 무선 AP를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 포티게이트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 디바이스, 즉 사용자 기기들까지도 어떤 AP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선 AP가 몇 대 중인지 아이콘에 이제 숫자를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 그 네트워크에서 몇 대의 AP가 운영되는지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비에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 통신이 안 되게 되면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변경이 돼서 이 장비에 그 장애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되는지 쉽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저희 그 AP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지게 되고요. 각 AP에 사용자가 몇 명이 붙어 있는지, 그 어떤 사용자들이 접속이 되어 있는지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보다 쉽게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고요. 각 사용자마다 이제 아이콘 크기가 약간 비슷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아이콘은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용자 아이콘이 비대칭적으로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용자 아이콘이 그 어떠한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안의 위협에 의해서 이제 보안 침해가 된 그런 트래픽이 발생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에 대해서 보다 쉽게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전의 화면에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무선 AP가 연동된 그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티 AP하고 포티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해 주게 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탐지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 즉 무선 AP를 자동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인지된 포티 AP가 그 포티 게이트에 연동이 돼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무선 AP 접속해서 IP나 이런 것들 설정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포티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스위치와 AP의 전체적인 그 연결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생성해 줘서 각 네트워크 장비의 그 현황, 즉 실시간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AP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위치에 연결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제어하고 보안을 위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 토포로지 같은 것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이라는 부가적인 솔루션입니다. 부가적인 이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부가적인 솔루션을 도입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툴이라는 게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에 대한 거기에 이제 자원 소모, 즉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에 대한 소모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솔루션 도입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이 이러한 제약적인 부담으로 발생되는 제약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덜어주게 됩니다. 진짜 현업 운영 담당자들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혹시 도입한 기업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솔루션을 이제 도입한다고 해서 기대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들도 이제 대기업과 경쟁 구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통합 보안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위협이라든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장비의 상태라든지 사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서 이제 가시성을 이제 많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포트넷의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운영하는 솔루션과 같은 수준의 이 보안 운영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사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진짜 실제적인 데모를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사무실이 이제 14층, 15층 네. 이제 두 개 층으로 이제 네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포티넷 환경, 즉 포티넷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네.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4층을 이제 보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4층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층, 저희는 이제 각 층마다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검열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14층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스위치에 또 이제 무선 AP가 연결되어 있어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이콘들이 비슷한 구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유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아이콘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이 점점 이제 실시간으로 변해서 이제 크게 보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이제 이 아이콘이 변화가 됐을 때 어떠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이 단말기가 어떠한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트래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용자가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세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유해한 트래픽인지 아니면 그냥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트래픽인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한 트래픽이라고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 트래픽에 대해서만 이제 차단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용자 자체를 임시로 차단을 해서 한번 보안에 대해서 한번 이 검증을 한번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15층을 이제 보시게 되면 15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외부 방화벽과 내부 방화벽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유선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이제 마찬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포티넷에서 EBC 센터, 즉 이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현재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고객들이 오실 때마다 이제 데모 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여러 대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운영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콘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랜이라든지 스위치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포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앞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이 포트가 스위치의 몇 번 포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층마다 이제 무선 네트워크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이제 도면이 있게 되면 무선 AP가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표시를 해서 몇 명의 사용자들이 접속되고 있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이 헬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내 무선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설치하지 않은 무선 AP 같은 경우, 즉 이제 저희가 이제 로그 AP, 즉 비인가 A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AP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 보안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 포티넷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액세스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솔루션을 혹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포티넷도 이제 저희 네.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네. 단순히 저희 이제 포티넷에서 사용하는 거 외에 이 저희 이제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을 공공립 대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병원 등에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이제 트렌드인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거는 자체는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에
보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솔루션이 안정된 그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미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희 포티넷 시큐어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시큐어 액세스에 대한 소개와 시연까지 보셨는데요.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에 자동 대응하고 인프라 운영과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티넷 코리아 심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 이어서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에 자동 대응하고 인프라 운영과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티넷 코리아에서 심 솔루션을 담당하고 계시는 떠오르는 심 남자 김기현 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쉬운 남자라고요? 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포티넷 코리아 SE팀에서 시큐리티 패브릭의 하나의 솔루션인 포티심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 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창훈 이사님과 시큐어 액세스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단 구축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모든 보안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큐어 액세스는 인프라 구축의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최적화된 보안 환경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 저희 포티넷의 포티심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면서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심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심은 이렇게 약자로 좀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 이전에 EMS라는 솔루션, 즉 이벤트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도 좀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솔루션에 조금 더 확장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 IT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의 이벤트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분석 관리하는 솔루션으로서 특히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상호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 기반 룰을 적용해서 보안 위협 발생이 대한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부분들을 SOC 솔루션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은 가용성이라든지 성능, 그다음 장애 유무들을 또 파악할 수 있게끔 NOC 기능도 필요한데요. 저희 포티심은 이렇게 NOC와 SOC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포티심으로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우선 포티심으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소개할 수 있는지 저는 사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에 많이 표현되는 침해 지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침해 지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해 지표라는 것은 해킹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해킹 공격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피해가 받았는지 이런 침해 사고 분석을 좀 하게 되는데요. 각 기업의 어떤 서트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침해의 어떤 공격에 대한 흔적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예로 뭐 어떤 해킹에 사용된 IP 정보라든지 뭐 도메인 정보들, URL 정보들, 그리고 악성 코드에 사용됐던 파일의 해시 정보 값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어떤 공격에 사용됐고 어떤 이력을 남았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침해 지표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IOC 즉 Indicator of Compromise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어떤 그 네트워크 운영자에서 그 컴퓨터의 침입을 흔적을 나타냈던 어떤 의미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포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IOC 서비스, 즉 침해 지표 서비스를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자세하게는 이제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사례로 제가 또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URL이라든지 뭐 IP, 뭐 호스트, 기타 파일 정보들이 침해 지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약 한 달 전에 세미나 준비를 통해서 좀 데모 시연을 좀 했던 부분들인데요. 올해 4월 14일자 로키봇이라는 악성 코드가 또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로키봇을 통해서 확인된 IOC, 즉 침해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크게 기본적으로 호스트라고 해서 감염되어 있는 어떤 5개의 호스트들, 그다음에 이 해당 그 공격에 사용됐던 5개의 또 URL들, 또 10개의 뭐 컨트롤 서버들, CNC 서버라고 표현들 하죠. 이 중에서 URL 중에 하나 샘플로 제가 spacenews365.com이라는 URL을 하나 샘플로 과연 이 URL이 어떤 형태로 탐지가 됐고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많이 뭐 악성 코드라든지 URL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해당 URL을 검색해 보니까 총 66개의 디텍팅하는 엔진 중에서 딱 하나가 잡힌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어떤 벤더 거냐 봤더니만 짜잔! 네, 포티넷에서 탐지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포티넷만 이걸 탐지를 한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그 해당 URL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됐을 경우에 저희 포티넷의 이런 어떤 침해 지표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방어할 수 있고 또 조치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의 시그네처들을 연동해서 운영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침해 지표 서비스, 즉 저희 포티넷뿐만 아니라 저희 서드 파티에서 연동되는 모든 위협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어떤 구성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URL 정보가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적용이 되려면 실제로 솔루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포티심에 저희 포티가드 모레오 도메인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당 도메인, 이 악성 침해 지표에 사용됐던 그 도메인이 동일한 시간대죠. 4월 14일자로 업데이트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셨고, 제가 한번 임의로 제가 이제 테스트 PC를 이용해서 해당 도메인에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게이트의 차세대 방화벽 기능 중에 하나인 악성 URL 탐지, 즉 웹필터링 탐지를 기능을 통해서 탐지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음과 같이 멀리시어스 URL로 확인이 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킹 공격을 통해서 침해의 어떤 흔적들을 별도의 어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 포티넷의 보안연구센터인 포티가드 이 침해 지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포티심이라는 솔루션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포티심을 이용한 이 네트워크 운영에서 쉽게 이런 어떤 위협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화면상으로 보니까 정말 보안 위협 정보를 받아서 쇠다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포티넷은 자사 보안 연구센터인 포티가드라고 하는 전 세계 글로벌 센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보안 위협들을 이제 머신러닝과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포티심이라는 제품 솔루션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포티가드 외에도 서드파티 외부 위협 정보들도
이런 공통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스틱스라든지 택시 뭐 이러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포티심이 이제 수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대한 위협 정보들을 IT 담당자들은 매번 수동으로 업데이트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최근 기업들이 한참 구축을 하고 있는 외부 위협 시스템, 즉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티심을 이용하면 좀 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위협 정보 공유 기반의 로그 수집 저장 솔루션 맞죠?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구성하면 좋겠지만 정부 규정이나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다른 벤더의 제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포티심으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네, 아주 현명한 질문인데요. 포티심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SIM 솔루션하고 동일하게 이기종 제품들도 모두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포티심의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NOC, SOC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희 간단한 데모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네. 좀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로 저희 포티심의 주요 기능은 6가지 기능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산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심에 연동되는 모든 로그 소스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해당 그 장비들이 어떠한 제품군인지, 즉 예를 들면 방화벽은 방화벽대로, 스위치는 스위치대로, 또 윈도우 서버는 윈도우 서버대로 이렇게 해당 시스템의 특징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요새같이 이런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의 유연성 있게 런칭이 돼서 어떤 그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인시던트 관리를 좀 저희가 기업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자동화까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하는 티켓팅 프로세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포티심은 이러한 SOC 기능, 즉 시큐리티 모니터링 기능 외에도 가용성 모니터링, 성능 모니터링과 같은 이런 어떤 NOC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사와는 조금 특별하게 하나의 콘솔 창에서 NOC, SOC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멀티 테넌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에서 네트워크 부서가 또 따로 있을 거고 또 보안 부서가 따로 있어서 방화벽을 담당하는 부서가 네트워크 부서고, 또 IPS라든지 바이러스 워리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은 또 보안팀에서 운영할 때 이렇게 또 한 솔루션에서 이런 어떤 팀 간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운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RBAC, 즉 롤 베이스 기반의 어떤 접근 제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방화벽은 방화벽대로의 어떤 그 멀티 테넌트 기능들, 그다음에 또 보안 장비들은 보안 장비별로의 멀티 테넌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포티가드, 즉 저희 포티넷 자사 보안연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런 어떤 각종 보안 위협들, 그리고 침해 지표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그 포티심 같은 경우에는 NOC, SOC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CMDB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어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SIEM 솔루션에 연동되는 방화벽, 스위치, 무선 장비들, 시스템들을 각각의 그 특징별로 카테고리화해서 이 장비들은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을 시키고 어떤 리소스를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이렇게 네트워크 운영, 보안 운영,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단말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운영 형태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또 하나 저희 포티가드라고 하는 외부 위협 그 인텔리전스 서비스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키텍처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저희는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제 그 코어 기능, 즉 코어 기능에는 룰을 생성하고 뭐 로그를 조회하고 리포팅하는 그런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란 컴포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커 노드라고 해서 이제 파싱하고 그다음 이벤트를 처리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쿼리를 진행하는 그런 워커 노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컬렉터라고 해서 이제 연동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한 로그 수집들을 이 컬렉터가 모두 수집해서 다시 워커 위에 슈퍼바이저 쪽으로 넘기는 그런 어떤 3티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 슈퍼바이저의 로컬 디스크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을요. 또는 이제 NFS라든지 뭐 오픈 소스 같은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이용해서도 같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포티심 솔루션은 크게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도 제공하지만 최근 같은 하이퍼바이저 즉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이런 플랫폼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VM웨어라든지 뭐 오픈소스 오픈스택인 KVM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 에이저 또 하이퍼V 이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CMDB라는 부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CMDB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 요약, 그다음에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됐던 자산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러한 자산들에 대한 자동 카테고리, 뭐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어떤 컴피그, 상세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들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이러한 장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비즈니스 서비스 형태별로 또 이런 CMDB에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제가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포티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NOC, SOC 기능 또 CMDB라는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제가 직접 우리 저희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 즉 저희가 14층, 15층 두 개 층의 방화벽과 또 앞서 그 소개했던 시큐어 액세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포티심으로 연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포티심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고 또 모니터링 되는지를 한번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사내에 구축되어 있는 포티심 화면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속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CMDB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MDB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요. 맨 상단에 크게 주요 카테고리죠. 라우터 스위치, 그다음에 방화벽, 윈도우 서버, 유닉스 서버, 뭐 기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방화벽이 6개가 있는데 정말 6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딱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고 저희가 14층의 방화벽이 2대, 15층의 방화벽이 2대, 나머지 2대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14층 내부 방화벽을 한번 클릭을 해봤을 때 IP 정보와 그다음에 OS 타입 그리고 해당 장비를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한 방법들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보시는 서머리 화면을 통해서 해당 장비에 대한 어떤 위치, 버전, 시리얼 정보들을 다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비들이 저희 CMDB에 어떤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또 이 해당 장비가 어떠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정보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부가적으로 또 헬스 체킹도 가능한데요. 이 가용성 상태, 성능 상태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14층의 ISFW 방화벽 장비는 저희 포티게이트 장비로서 여러 가지 UTM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안티바이러스 엔진이라든지 뭐 IPS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 그 정보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니 해도 그 방화벽 장비니까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쭉 이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컴피그 정보들을 쭉 CLI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고 또 주기적으로 해당 컴피그들은 백업이 돼서 예를 들면 오늘 컴피그 백업된 것과 어제 컴피그 백업된 것과의 차이점도 같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의 어떤 디퍼런트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컴피그가 어제보다는 오늘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CQXX라고 해서 저희 포티게이트가 중심이 돼서 유무선 스위치를 통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4층 ISFW 방화벽 밑에 무선 스위치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3개의 스위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IP 정보와 해당 모델 정보, 그 다음에 현재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그리고 해당 장비에 대한 어떤 인시던트 발생 유무까지도 같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화벽을 한 번 더 접속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제가 한번 탭을 이용해 보시게 되면 이제 방화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데몬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데몬들이 얼마 동안 구동이 됐고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방화벽을 통해서 발생한 인시던트도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카운트와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CPU 리소스 부분도 1시간 단위부터 시작해서 5시간, 12시간, 최대 일주일치의 어떤 트렌드 내용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방화벽이다 보니까 각각의 인터페이스별로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밴드위스, 즉 사용률을 또 운영자라든지 담당자분들이 궁금하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포트별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로 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티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NOC, SOC 기능 중에 NOC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저희 포티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스위치와 방화벽과 일부 몇 개의 이제 시스템들이 과연 이제 어떤 형태로 대시보드로 운영되고 모니터링 되는지 제가 한번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메인 그 화면으로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라는 메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장비 저희가 올 형태로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 뭐 방화벽뿐만 아니라 아까 유무선 스위치들, 기타 이제 테스트 장비들이 이제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성능 모니터링의 상태, 가용성 모니터링의 상태, 보안 모니터링의 상태를 각각 정상인 경우에는 그린, 그 다음에 미디움인 경우에는 옐로우,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레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15층의 외부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인데요. 시큐리티 스테이터스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안 이벤트,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는데 보안 이벤트를 바로 해당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근에 발생했던 보안 이벤트들을 쭉 보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외부에서 이러한 계정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접근 시도를 했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시도가 또 외부에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 횟수가 많게 되면 이렇게 크리티컬 형태의 인시던트가 자동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어떤 그런 SOC 기능도 같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성능 모니터링, 가용성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인시던트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다음 또 세션 때 좀 같이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장비들에 대한 현황을 하나의 어떤 대시보드로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또 있을 텐데요. 네. 이벤트들을 제가 보안 위협 모니터링, 스위치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방화벽 모니터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보안 위험 모니터링 가기 전에 아까 한번 방화벽 모니터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방화벽 트래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시보드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방화벽의 어떤 핑 체크 상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메모리 사용률, 그 다음에 해당 장비들이 얼마나 구동되고 있는지, 러닝 타임 시간들, 그 다음에 또 CPU 형태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타입별로 또 다양하게 구성을 좀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화벽이다 보니까 방화벽을 통과하는 어떤 그 세션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세션 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이제 위젯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위젯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 모니터링도 유사하게 이제 한눈에 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포티게이트와 뭐 포티 스위치, 뭐 또 유무선 스위치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 보안 장비다 보니까 보안 위협 모니터링 부분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사내에서 사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좀 넓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게는 뭐 암호화 통신하고 있는 SSL 통신이 가장 많고요. 쭉 지나가다 보면은 비트토렌트라는 이런 또 P2P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는 흔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또 P2P 프로그램을 또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내용으로서 제가 한번 그 해당 그 이벤트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바로 드릴 다운 아날리티스를 누르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아날리티스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미 따로 저장한 메뉴가 있어서 네. 제가 그 저장된 메뉴를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2P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를 사용하는 이 해당 소스 IP를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 소스 IP는 앞서 소개했던 대로 저희 포티게이트의 시큐어 액세스 토포로지 맵을 이용해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우리 포티심을 이용한 NOC, SOC의 데모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편리한 기능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보안 사고나 위협을 어떻게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바로 우리가 인시던트 조사 및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또 간략하게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로 데모를 통해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빅팀 서버가 있고요. 빅팀 서버가 있고 외부에서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SQL 인젝션은 저희 포티게이트의 IPS 기능을 이용해서 탐지가 될 거고요. 이 탐지된 이벤트가 저희 포티심으로 전달해서 포티심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 조치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공격 IP를 차단시키는 그 방화벽에서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데모 시연을 위해서 어택 PC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팀 서버 192.168.14.81이라는 테스트 빅팀 서버가 있고요. 제가 여기 공격의 가장 샘플 예제인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공격이 정상적으로 성공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 방화벽, 우리 포티게이트 방화벽에서 먼저 이 IPS가 탐지가 됐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15층 외부 방화벽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에 있는 외부 방화벽이고요. 외부 방화벽에서 IPS 기능 이벤트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해당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에 맞는 로그를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시간에 맞는 이벤트가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이벤트가 직접 포티심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포티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인시던트 관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시던트에서 저러한 SQL 인젝션 공격들이 발생됐는지를 한번 서치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치해서 인시던트 네임에 SQL 인젝션이라고 하면 한 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 이제 15층 외부 방화벽에서 탐지가 됐고 해당 소스 IP 정보들 이런 내용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 트리거된 이벤트, 즉 포티게이트에서 탐지된 원시 로그 이벤트들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시던트 조사, 조치 부분들이고, 사전에 이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외부 방화벽에서 이 소스 IP를 격리시켜라라는 옵션을 했는데요. 실제로 격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외부 방화벽에 가서 격리 여부는 이쪽 모니터 부분에서 이쪽 그 쿼런틴 모니터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공격 소스 IP가 19168.1.106번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격리가 된 사례가 되겠죠. 자, 이런 데모가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어떤 공격 유형들, 복잡한 공격 유형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하나 확인하고 조치하고 하나 확인하고 조치하기에는 이미 다른 공격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자동화된 어떤 조치 기능들, 대응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보안 위협들을 사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저희 주제인 그 위협 헌팅, 이거는 또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포티심을 통해서도 이제 최근에 보안에서 핫한 위협 헌팅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포티가드에서 여러 가지 침해 지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포티가드에서는 뭐 머신러닝, 뭐 AI, 그다음에 뭐 해커 포럼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유들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위협 정보들을 스코어 형태로 그 표출을 해서 저희 포티심의 대시보드에서 이제 스코어가 높다, 즉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시던트 조사와 조치 부분은 제가 방금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탐지하고 조치하는지, 즉 포티심 레미데이션이라고 하는 조치 기능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포서 역할을 하는 포티게이트를 통해서 단말이 격리된 내용까지도 같이 확인이 되셨죠? 다음에 이제 스렌 헌팅 개요 부분들인데요. 헌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저희가 위키피디아에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사전적 의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검색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기존의 어떤 그 수동적인 차단, 수동적인 어떤 보안 보다는 이렇게 그 기존에 발생했던 해킹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어떤 해킹 사례에 유사한 어떤 패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있으면 바로 사전 탐지하고 방어하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침해 지표 서비스를 이용한 위협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네트워크 IOC,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공격에 사용됐던 IP라든지 뭐 URL, 도메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침해 지표를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스틱스라든지 택시 프로토콜, 뭐 서드 파티 또는 별도로 고객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CSV 형태로 업데이트도 가능한 어떤 형태가 되겠고요. 또 네트워크 외에도 시스템 IOC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그 해킹에서 사용된 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툴들을 어떤 그 해당 시스템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정규식 표현법으로 이 툴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전 정의 룰을 통해서 저희가 스레드 헌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들을 샌드박싱에서 저희 포티심과 연동을 해서 뭐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 언론 머레어죠, 제로데이 머레어도 탐지가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UEBA라고 하는 패턴 기반이 아닌 행위 기반, 즉 어떤 악성 코드도 아니고 악성 IP도 아니고 어떤 악의적인 좀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실제 정상적인 트래픽과 비정상적인 트래픽의 어떤 기준점을 확인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쉽게 또 위협 사냥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그 슬라이드와 간단한 데모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레드 헌팅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침해 지표, 즉 여러 가지 해킹 공격을 통해서 사용된 IP들, 도메인들, URL들, 그리고 파일 해시 정보들을 이런 심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리고 자동이 탐지됐으면 아까처럼 자동으로 조치, 즉 격리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스레드 헌팅, 즉 위협 사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이 이제는 탐지와 차단 수준에서 이러한 어떤 사전적 방어 측면에서 위협 사냥 같은 기능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기업들은 이런 내부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레드 헌팅 부분들을 좀 최근에는 많이 구축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필요한 기능 같네요. 네, 지금까지 포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포티심을 이용한 위협 헌팅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김규환 부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스피커를 모시고 포티넷 시큐어 액세스와 포티심을 활용한 위협 헌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시간이셨죠? 현업에서 보안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땀 흘리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포티넷의 가성비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에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포티게이트 제품을 구매하시면 스위치도 같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큐어 액세스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오니 설문 참여 꼭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